이승주 배우님이 이제 롯바인을 네, 하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류보비는 네. 백지연 배우님이 하셨는데, 백지연 배우님은 저랑 옛날에 작업을 했었을 때 진짜 연기 너무 잘한다 맞아요. 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도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잘하는데 약간 걱정 근심이 많은 스타일이었어요. 그 당시 작업을 할 때.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항상 선배님 너무 잘하신다. 너무 아름답다. 막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뭐 제가 지금 이번 작업을 같이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TBS도 그렇고 이번 작품에서 네. 너무 연기를 너무 완벽하게 맞아요.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캐릭터에 확 들어가신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이 타락한 귀족 가문의 그 귀족 사회가 결국에는 롯바인이라는 이 그 상인 새로운 신흥 계급한테 이제 먹히는 과정을, 벚꽃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고 그 경매에서 롯바인이 결국은 그 벚꽃동산을 사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면서 그 과정을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굉장히 서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모두가 막 너무 좋아요. 우리의 지주님이 오신다. 우리 지주님 오시니까 우리 이 정원을 어떻게든 문제를 네. 어떻게든 해결을 해줄 거다. 근데 이 지주는 여전히 어린이 방에 갇혀 있고 아무런 현실적인 대안도 없고, 그래서 롯바인이 사실은 맨 처음엔 이 지주를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요. 처음에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이 정지를 좀 나눠서 세를 주면 그 세로 이거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죠. 그거는 너무 천박스럽다. 그러니까 돈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 렌팅이라는 게. 아직 그래서 덜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현실 감각이 없는 귀족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과정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백지연 배우님이 맞아요. 연기하는 그 여제주의 모습은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이승주 배우님의 롯바이는 굉장히 진취적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좀 갈등하고 있는, 자기가 결국에는 억압받던 농노 출신이지만 이제 돈이라는 부를 가지고 귀족 사회를 전복시킬 수 있는 힘을 얻었지만 결국 이게 진짜 맞는 길일까? 라는 거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연기 케미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둘 사이가, 르보비와 로파이는 두 명이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네. 서로 굉장히 서로 위로해주고 위해주고 그러한 관계를 보이면서 이 러시아 안에서 이 뭔가 세대 교체가, 계급 사회가 이렇게 세대 교체 전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투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르보비는 이제 나의 시대는 갔다는 것을 굉장히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롯바이는 그래 이제 나의 시대가 오는구나 라는 거를 체감하게 되는 거죠. 또 그러한 과정들이 잔잔하게 평양냉면처럼 이어집니다. 아니, 저는 이 드라마 얘기를 들으면 한국의 토지 생각이 나요, 토지. 네네. 토지가 실제로 박경희 영향을 받지 않았나요? 몰라요. 그건 잘 박경희 선생님한테 못 물어봐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손 들고 근데 물어봤어야죠, 손 들고. 그러니까 전화해서. 내가 왜 그걸 못 물어봤지? 나 참. 실제로 어쨌든 좋아하시고 영향을 받았대요. 박경희 그랬구나. 선생님이. 네. 그러니까 이 벚꽃동산에 한국판이 토지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너무 비슷해서 네. 서희잖아요, 서희. 맞아요. 한국에서는 그게. 네. 길상이랑 서희. 길상이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길상이야, 서희. 길상이. 옛날 최수지 너무 예뻤는데. 응? 이뻤죠. 진짜 아름다웠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대하 드라마 같은 좀 이렇게 차분하고 좀 깊고 이게 막 뭔가 사람이 갑자기 죽고 막 이런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강렬한 그런 거보다도 좀 차분한 그냥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좀 보고 싶긴 했었는데 그냥 벚꽃동산으로 그걸 보셨네요. 무대나 이런 건 어땠어요? 무대가 이제 그 어린이방이 이제 핵심 무대였잖아요. 그 어린이방을 무대가, 박상곤 디자이너가 무대를 했는데
이 전체 프레임을 유리로 했어요. 그래서 유리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저택의 상황이 굉장히 유리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을 정도로 위태롭다라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유리는 반짝반짝반짝 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찬란했던 구제정 러시아 귀족 시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 무대에서 가장 큰 핵심은 커다란 샹들리에예요. 진짜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샹들리에가 무대 중앙에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오페라 유령이에요? 정말 오페라 유령처럼 큰 샹들리에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근데 이제 그 오페라 유령은 그 샹들리에가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 공연은 딱 떨어지지 매달려 않아요. 있구나.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너무 아름답고 크고 화려한 샹들리에에 반짝이는 크리스탈이 유리로 전면이 다 되어 있는 방의 무대와 너무 잘 어울려서 반짝반짝 정말 깨질 듯 위태롭지만 정말 아름답게 화려하게 반짝이는 류보비의 모습을 무대로 형상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광보 선생님만의 뭔가 특징 그런 게 있었나요? 광보 연출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아는 광보 연출님 작품들은 굉장히 시실과 날실이 정말 정교하게 탁탁탁탁 이루어진 그런 작품 맞아요. 연출력을 보여주시는데 이 작품에서도 물론 연출님 특유의 그러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전작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여백이 많고 굉장히 느슨하다. 자유롭다. 배우들의 동선이 굉장히 자유롭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작품을 윤색을 연출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15회나 15곡까지 나올 정도로 윤색을 계속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잠깐 만났을 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최욱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보면 볼수록 너무 다양하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 이걸 어떻게 상징과 이 사이사이에 그 말 사이사이에 끼어져 있는 그 발화되지 않은 이야기들 이게 무엇일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국립극단은 좋은 게 프로그램북을 그 맞아요. 사이트 들어가서 PTF로, 다운받아서 네.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이제 광보 연출님이 어떤 선생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글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보통 1막에서 이제 정보들, 그러니까 인물들 간의 정보들, 왜 이러한 사건, 이런 사건에 대한 사전 정보들이 이제 캐릭터들의 말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전달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은 거야. 일단 이름도 너무 길고 너무 러시아 복잡하고 이름. 인물들 사이의 어떤 관계도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본인이 세어봤대요 하나씩. 도대체 어떤 관계고 어떤 뭐가 있고 전사들을 쫙 한번 나열을 해봤더니 33가지나 되더라 1막에서. 그래서 그 33가지 정보들이 어떤 식으로 관객들한테 너무 설명적이지 않게 잘 전달할 수 있느냐 그거는 캐릭터성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캐릭터 배우님들한테 이제 요구한 내용은 다른 것보다 이 인물이 되어라. 이 인물의 캐릭터를 잘 구현해내라 라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백지원 배우님도 그렇고 이성주 배우님도 그렇고 그 다른 조주연들도 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개성이 강한 연기력을 보여주셨고 마치 살아있는 듯한 캐릭터. 그래서 저 무대에 있는 저 인물들이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정말 저 시대에는 저런 인물들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살아있는 캐릭터들을 다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쉽다기보다는 좀 신기했던 건 뭐냐면 인물 너무 많잖아요. 네. 그리고 그 관계가 너무 얽히고 설켜 있어서 저는 사실 벚꽃동산을 알고 갔어요. 알고 갔지만 이 관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 그냥 공연만으로 이걸 따라가기에는 그게 조금 어렵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최소한 이 프로그램북을 한번 읽어보고 가면 맞아요. 공연을 이해하기 더 쉬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나오면서 일반 관객이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하는 걸 싹 들었거든요, 제가. 우리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 뭐라고 얘기하지? 막 이러는데, 그때 이제 그 관객분이, 나는 저 류보비, 저 여자 주인공이 왜 이걸 경매에 팔리는 걸 저렇게 안타까워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정이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팔리기 전까지 이걸 팔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거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막 고민하던 그게 굉장히 3분의 2를 차지하잖아요. 그 3분의 2 네, 기간과 네. 그다음에 팔리고 나서 오히려 속 시원해지. 그거에서 막 류보비가 막 너무 절망하고 너무 슬퍼하고 막 계속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딱 그래 마무리 딱 이렇게 받아들이고 물론 떠나기 직전에 약간 울긴 하지만 그 모먼트를 제외하고는 그냥 이렇게 굉장히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지나가는. 아니, 근데 그게 고전의 특징인 것 같아요. 사실은 자기가 뭐 옛날에는 부귀영화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현실을 파악하고 그냥 빨리 팔아버리면 사실 그 끝이거든요. 별거 없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그 파는 과정에서 이게 다이렉트로 부동산 아저씨, 아줌마처럼 이거 얼마에 거래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좀 생각해보고 이거 조금 제가 가격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러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막 돌려서 그냥 얼굴 보고 딴 얘기 하다가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그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아마 그 젊은 그 관객분께서 제 생각인 건데, 그냥 젊다라는 건 제 생각인데, 그분께서 아니, 그냥 빨리 결정을 하면 되지. 하실 수도 있다. 음. 어, 사실은 그 생각이 들어요. 결론은 이미 우리는 그렇죠. 처음부터 결론은 나 있죠. 이거는 팔릴 것이다. 맞아요. 근데 사실 그 결론은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안 팔렸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고민하고 끌어가는 게 이 공연 전체의 줄거리잖아요. 네, 그러다 네, 그렇죠. 보니까 이제 그게 너무 저렇게까지 그 단 하나의 이야기, 이 저택이 팔릴 것인가, 벚꽃동산이 정말 팔릴 것인가, 안 팔릴 것인가, 그거 하나 때문에 이 거의 2시간 가까이 되는 이 시간을 이끌고 간다라는 게 이 작품에 대해서 뭔가 전사가 충분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알지 못했던 관객들한테는 저게 저럴 만한 일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맞아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고 만일 벚꽃동산을 보고 싶다 그러시면 벚꽃동산의 국립극단 사이트 들어가서 프로그램북을 한번 읽고 가셔라. 그럼 훨씬 재밌게 즐기실 수 있다. 그리고 이름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름들이 너무 복잡합니다. 네, 너무 그리고 사람도 많아요. 진짜 그 체육 작품은 특징이 사람이 너무 많아. 제가 진짜 아니, 정말 그중에 한 절반이나 3분의 1은 별로 하는 일도 없어요. 도 그냥 이렇게 서 없어. 있어. 왜 그냥 같이 저기 동네 있는지도 사람이야. 모르겠어. 나 동네 사람, 그러고 이러고 지나가고, 그냥 서 있다가 이게 얘기 듣다가 또 없어지고, 그냥 많아요, 그런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저 사람 좀 뭔가 중요한 일을 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아무 일도 안 해. 뭐 이러니까 좀 허무해지는 네코팅이야, 다들? 인물들이 몇 명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역할이다. 그 캐릭터 역할은 그거다. 맞아요. 그런 정서를 만드는 거. 뭔가 나른하고 나이브하고 뭔가 그냥 그런 군상들이 있는 그런 정서를 만드는 군상들이 있는 그런 공연이다라는 것들을 좀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다. 봤으면 좋았을 텐데. 저 그런 좀 이렇게 심심한 거 그런 작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벚꽃동산이지만 벚꽃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대 없어요? 네, 무대에 벚꽃은 보이지 않아요. 예전에는 무대에 벚꽃동산이라고 해서 벚꽃을 올려놓는 경우가 있기는 했었는데, 그거 한때 예전에 그런 거지, 제가 보기에는 근래에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래서 만일 음, 벚꽃동산에서 벚꽃동산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냥 벚꽃동산이 꽃놀이를, 없어. 나의 상상 속에만 있는 벚꽃동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밖에 차라리 꽃놀이를 가시는 것도, 5월의 가정의 달입니다.
꽃놀이를 또 꽃을 보시는 것도 꽃을 보시려면 거기 가시고 상상의 꽃을 보시려면 명동예술극장. 네. 라네프스카야 방이 근데 유리였으면 거의 유리동물원 무대 아닌가요? 아, 유리동물원 무대랑 아니 근데 그랬어요? 유리동물원 무대는 좀 화려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여기 대저택이다 보니까. 네, 여긴 대저택이다 보니까 화려하죠. 특히 샹들리에가 아주 그냥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네요. 이 유리동물원이 왜 이렇게 작은 통 안에 뭐 인형들이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거라고 치면 그것이 무대 위에 실 사이즈로 확장이 된 것이 지금 우리 벚꽃동산이라고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주스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유리에 그쵸. 대한 해석. 유리동물에서도 그 유리동물원이 상징하는 그 주인공의 연약함, 부서질 것 같은 그 맞아요. 정서적인 부분들이 갇혀있는 있잖아요. 어떤 네, 맞아요.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네. 또 우리 고급진 작품을 또 고급진 식구님께서 또 보고 근데 오셔가지고 뭐 이제 제가 고급지진 않은데 작품은 고급집니다. 그러니까 고급진 작품을 평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러 가시고 저 평냉 그리고 너무 좋아해요. 네, 저도요. 좋아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19세기잖아요, 그게. 배경이 그 19세기 러시아가 어땠는지 무대에서 한번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네. 가서 보시면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광 연출님이 연출하셔가지고 배우 은퇴하셨던 이승주 배우님이랑 요즘 매체 너무 핫하신 백지원 배우님 무대를 다시 볼 수 있다니까 좋은 것 같아요. 승주 배우님은 그때 세인트 조앤도 같이 했죠. 네, 어제 제가 볼 때는 승주 배우님의 팬인 것 같은데 제 옆에 네. 앉으신 분이 맨 앞에서 커튼콜을 엄청 열심히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승주 배우님 아직 죽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평양냉면 같은 체육 작품, 특별히 주연공 배우분들이 무대에서 만나보기 힘든 배우님들이신 만큼 꼭 관람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리뷰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 안녕.